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2015년도 2회 전기기능사 필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15년도 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은 많이 복잡한 계산식들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2014년도부터 조금씩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문제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서 그 핵심 원리를 이해했는지 파악하는 작업, 그리고 기기와 설비에서는 기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그런 것들이 최근 국가기술 자격시험에서 요구하는 트렌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이 전기기능사도 역시 겉에 현란한 계산 기술에 한 번 이렇게 빠져들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 즉 우리가 긴 아주 굵은 학습의 선을 먼저 긋고 그 옆에 잔가지를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와 같이 함께 우리가 2회 필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파악하고, 또 여러분께서 학습하고 계신 본문의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덕턴스 1헨리는 전류의 변화율이 1A/s일 때 땡땡이가 발생할 때의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유도기 전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자, 이 식은 사실 2006년 1회 1번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랑 같습니다. 유기기 전력 V는요, L, dt분의 그 다음에 di,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죠. 혹은 자, 이쪽이 n이 되게 되면요, 여기가 파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유기기 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덕턴스 1헨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1헨리라고 하는 거는 L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di 분의 dt 그리고 v 값이 되니까 어떤 1A 전류의 변화율이 1A/s일 때, 초당 1A일 때, 그 다음에 전압 1V 기전력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3번입니다. 2번. Q쿨롱의 전기량이 도체를 이동하면서 한 일을 W줄이라고 했을 때, 자, 전위차 V를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기합니다. 자, W는 무엇이다? V, Q다. 이런 식이 있었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V를 우리가 유도하게 되면은 V는 Q분의 W가 되겠죠. 양변을 Q로 나누게 되면은 Q분의 한 일을 전기량으로 나눴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단면적이 A제곱미터, 자로의 길이가 L미터, 투자율 μ, 권수 N회인 환상철심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제가 쓸게요. 자체 인덕턴스라고 하면은 Li는 N 파이다. 이런 식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 N이라는 거, 이걸 우리는 F는 기자력은요, Ni, 권수와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Ni. 이거는 또 우리가 R, 저항에다가 자속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N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I분의 R, 파이로도 나타낼 수 있고, 자, 이때 파이, 자속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속은 R분의 Ni, 이렇게로도 우리가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우리 인덕턴스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덕턴스 L로 한번 유도를 해보자는 거죠. L은 어떻게 됩니까? I분의 N, 파이가 되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L은 I분의 N파이인데, 자, 이 얘기는 I분의 N 곱하기 그 다음 파이는 R분의 NI를 곱한 것과 어떻게 될 수 있다? 같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I분의 N 곱하기 파이니까 파이 대신 R분의 NI를 집어넣게 되면 R분의 NI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I 이렇게 약분될 수 있고요. 이거는 뭡니까? R분의 N의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회로에서의 R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회로서의 R값이라고 하는 거는 뮤 S 분의 L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조금 우리가 암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이거 유도하지 말고 그냥 답을 외우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R은 뮤 S분의 L로 넣을 수 있고, 즉 길이가 길수록, 그 다음에 길이가 길수록 자기저항은 커지고요. 그 다음에 투자율이 크거나 면적이 클수록 자기저항은 더 작아지게 된다. 이런 자기저항의 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R 대신에 자, 이 값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R 대니 뮤 S 분의 L 하고 N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쭉 다시 와서 L은 어떻게 됩니까? L 분의 뮤 S N의 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턴스 L은 L분의 뮤 S N의 제곱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답이 몇 번인가요? 그 답이 1번입니다. 다음 4번. 자기회로에 강자성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자성체로 가는 게 무엇이죠? 니, 코, 철, 망 이런 것들. 우리가 왜 전자석을 만들 때 자, 이런 분필에다가 코일을 감지 않고 왜 우리에다가 철에다가 코일을 감을까요? 그것은 바로 강자성체라는 그런 물질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 자기저항을 어떻게 한다?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5번. 사옴의 저항에 200V의 전압을 인가할 때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준 게 저항값이죠. 그 저항값 있죠. 그 다음에 전압값 있죠. 이때 전력을 구하는 거. P는 저항값, 그 다음에 전압값 두 개를 알 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항값이 4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압이 200이라고 했으니까 200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얼마인가요? 만이네요. 그렇죠? 만 와트. 자, 이거는 10kW. 답은 4번이죠. 6번. 6옴의 저항과 8옴의 용량 리액턴스가 병렬로 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6옴짜리와 8옴짜리 용량 리액턴스, 6옴의 저항과 8옴짜리 용량 리액턴스가 병렬로 있다. 이 병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할 때 병렬이게 되면 분의 1을 계산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자, R 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분의 1.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병렬일 때의 계산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R값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죠? R값은 6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루트하고 6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는요 8이죠. 8분의 1의 제곱 분의 1을 계산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답은 얼마? 답은 4.85이 나올 겁니다. 다음 7번. 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부하의 한상 임피던스가 임피던스 델타일 때 등가 변환한 Y 부하의 한상 임피던스 ZY는 얼마가 되는가 우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델타 회로 3Y가 어떻게 됩니까? 델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피던스 델타라는 회로는 자, 임피던스 Y에다가 몇 배를 하는 겁니까? 3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임피던스 Y가 얼마냐라고 물으니까 그러면은 임피던스 Y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 임피던스 델타와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전동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 발, 좌, 전 그렇게 하죠. 우, 발. 오른손은 발전기, 좌, 전. 왼손은 전동기. 그러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네요. 9번에 1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02 곱하기 10의 19승 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줄은 몇 일렉트론 볼트냐라고 하면은 1.602 곱하기 10의 19승, 마이너스 19승 분의 1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10번 평행한 왕복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작용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한 왕복 도체, 왕복이면 왔다 갔다죠. 자, 이런 거는 어떤 힘이 발휘해야 되죠? 서로 밀어내는 힘이, 그렇죠? 그리고 평행한 것에 서로 같은 방향일 때는 흡인력이 발생하고요. 무슨 힘? 이걸 우리가 반발력이라고 하죠. 다음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죠. 11번. 저항 55민 전구에 E는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볼트의 전압을 가할 때 순시 전류의 값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구 55밀 때 그러면 순시 전류값 한번 볼까요? 전류값 I는
R분의, 자, V. 그런데 지금 R 값이 55이고, V가 2가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0분의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 흐르는 전류는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약분되게 되니까요. 이거 얼마? 2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네요. 답은 몇 번? 2번. 이네요. 그쵸? 12번.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 그 작용하는 힘이 6.33 곱하기 10의 4승 뉴턴이 되는 자극 세기 단위가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원래 이제 쿨롱의 법칙을 하게 되면은 힘 F는 이렇게 되죠. 4파이 미오분의 1에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진공 중이다. 그럼 이 숫자가 뭐가 됩니까? 이게 6.33 곱하기 10의 4승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Q1, Q2가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자, 이 작용하는 힘이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돼요? R 제곱분의 Q1, Q2가 이 값이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리가 1m일 때 1의 제곱은 1이니까 Q1, Q2가 각각 얼마여야 된다는 거예요? 1쿨롱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자극이죠, 자극. 죄송합니다. 자극이면 M1, M2죠. M1, M2. 여기도 M1, M2. 이 자극이 M1이 M2랑 같은데 이거는 얼마예요? 1웨버죠. 1웨버. 답은 1번이죠. 13번. 사인파 교류전압을 표시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 됩니까? 단세타는 회전각이며 오메가는 각 속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인파 교류전압을 표시한 것으로 잘못된 것. 자, 1번은 V는 VM 사인 세타. 세타가 각도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렇죠? 2번도 사인 오메가 T. 이것도 각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각속도. 그 다음에 4번도 사인하고 T분의 2파이 T. 이 T라는 것은 T분의 2파이 T. 자, 이게 각속도 오메가거든요. 오메가 T랑 똑같은 형식이죠. 근데 3번에 V는 VM 사인 2파이 T. 이건 관련이 없습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14번. 공기 중 자장의 세기가 20A 턴퍼미터인 곳에 8 곱하기 10의 3승 웨버에 자극을 놓으면 작용하는 힘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힘 F는 무엇입니까? 자극이랑 자장의 세기가 있기 때문에 mH가 되죠. 자, 이때 자극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자기 장의 세기가 20이죠. 얼마? 0.16. 자, 이 문제 관련도에서 꽤 많이 나왔던 건데, 그렇죠? 꽤 많이 나왔던 겁니다. 15번. 평등 자개 b웨버퍼 제곱미터의 속을 v 미터 퍼 세크의 속도를 가진 전자가 움직일 때 받는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겠네요. v는 BEV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답은 3번. 이것도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16번. R은 8옴, L은 19.1 밀리헬리의 직렬 회로에 5A가 흐르고 있을 때 인덕턴스 L에 걸리는 단자전압의 크기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 지금 R은 8이고 그 다음에 L은 19.1이라고 해요. 자, 하나. R은 8옴, 그 다음에 L은 19.1 밀리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5A의 전류가 흐른다고 하네요. 5A. 자, 이때 L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이 L 양단에 걸리는 전압 V 물어보는 겁니다. 자, V는 뭡니까? I 곱하기. 자, 유도리액턴스니까 XL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I 5 곱하기 XL은 얼마입니까? XL이 오메가 L 아닙니까? 그쵸? 2파이 곱하기 2파이 F 곱하기 L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은 5 곱하기 2 곱하기 3.14 곱하기 자 주파수가 얼마예요? 60Hz죠. 그쵸? 그 다음에 L 값이 1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니까 마이너스 3승이죠. 자, 계산하게 되면은 답 얼마? 36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36. 17번 무효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에 P는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된다? 아니요.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로 계산되죠. 답은 1번이 잘못된 얘기죠. 18번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줄열 외에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난다. 열의 발생하거나 흡수가 일어난다. 이거 뭐죠? 무슨 법칙?
펠티의 효과. 전기를 집어넣었더니 열이 바뀐다. 이거 냉장이죠. 펠티의 냉장. 우리가 그렇게 본문에서 외웠었죠. 답은 4번이죠. 19번 전지 전압 강화 원인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 산화작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20번 시료값 5A 주파수 F헤르츠 위상 60도인 전류의 순식값 I를 수식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순식값이라는 형태의 V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VM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최대값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료값이 5니까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5 루트 2가 들어가야 되죠. 왜?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시료값에다가 루트 2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세타 값이라고 하는 거 지금 60도니까, 파이분의, 아니죠.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파이가 얼마예요? 호도법일 때. 180도잖아요. 그렇죠? 180을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거 60도죠. 그러니까 60도 위상차고의 시료값이 5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자, 이거는 2번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21번,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동기는, 본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것입니까? 빼는 겁니까? 전기 집어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넣는 거니까 뭐가 2번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입력이 2번 나와야 되죠. 답은 몇 번? 3번이죠. 21번, 부하의 변동에 대하여 단자전압의 변화가 가장 적은 직류 발전기는 우리가 평복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23번,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수화 특성을 이용하여 정전류를 만드는 곳이나 아크 용접 등에 사용되는 직류 발전기는 차동 복권 발전기. 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강조가 됐죠. 차동 복권, 수화 특성, 그쵸? 전기 용접용 발전기. 24번, 변압기유가 구비해야 할 조건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절연 내력이 작고 산화하지 않을 것? 아니죠. 절연 내력이 작으면 안 되죠. 절연의 내력, 절연에 버틸 수 있는 힘, 이건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죠. 1번 잘못된 얘기예요. 2번, 비열이 작아서 냉각 효과가 클 것? 아니에요. 비열이 커야지 냉각 효과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3번, 인화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다 좋아요. 인화점이 높다는 거는 좀처럼 불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응고점이 낮다는 얘기는요, 웬만해서는 굳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3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25번,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배웠었는데, 반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 다음에 콘 어떻게 외우면 됩니까? 제일 약한 건 뭐예요? 쉐이딩이 제일 약한 거.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몇 번? 1번밖에 없네요. 26번. 유도전동기의 제동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에 삼상제동 이런 말 없습니다. 발전제동, 역상제동, 회생제동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27번. 변압기, 동기기 등의 층간 단락 등의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기는 무엇입니까? 1번에 차동 개전기입니다. 28번. 단상 전파 정류회로 열어서 전원이 220V이면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평균값은 약 몇 볼트가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상 지금 뭐라고 해요? 단상 전파라고 얘기하죠. 단상 반파는요. 곱하기 0.459 전파는 0.9죠. 그러니까 220을 넣었을 때, 자, 220을 넣었을 때 전파이면 0.9가 되는 거죠. 얼마? 198V가 되겠네요. 답은 198. 2번. 29번, PN 접합 정류 소자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에 온도가 높아지면 순방향 및 역방향 전류가 모두 감소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부성저항 특성이 있죠. 정류 소자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순방향 및 역방향 전류가 모두 감소한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죠. 1번입니다. 자, 30번에 회전자 입력이 10kW, 슬립이 3%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동선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동선을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P-C2는 2차 입력에다가 뭘 곱해요? 슬립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럼 P2, 2차 입력이 10, 그쵸? 슬립이 3%, 0.03. 그럼 이거 얼마가 됩니까? 300W. 그쵸? 10kg예요, 키로. 10kg. 0.3kW가 되는 거죠. 그러면 300W가 되겠죠. 31번. 변압기의 효율이 가장 좋을 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32번.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가? 단절권 혹은
우리가 분포권 이런 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고조파 제거죠. 고조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개선한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1번이죠. 33번.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나 장거리 송전 시 정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 등을 보상하기 위한 기기는 우리가 동기 조상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걸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위상을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34번. 전력 변환기기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3번에 유도전동기는 전력 변환기기가 아니죠. 이거는 유도전동기는 전력을 기계로 바꾸는 기기죠. 35번. 직류전동기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은 4번에 주파수 제어법. 이거는 직류전동기와는 관계가 없죠. 교류전동기 속도제어 방법입니다. 36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어떤 경우라고 했어요? 자, 두 개의 발전기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전압이 서로 만들어내는 전압이 틀려요. 여기 100V인데 90V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류 무슨 전류? 무효 순환 전류라고 했었죠.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4번이죠. 37번. 변압기에서 2차 측이란 무엇입니까? 변압기에서 2차 측이란. 자, 앞에 연결된 거, 뒤에 연결된 거. 자, 1차 측 무슨 측? 전원과 연결된 거. 2차 측 무슨 측? 부하와 연결된 것. 그래서 답은 2차 측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측이죠. 38번. 8극 팍권 직류발전기 전기자 권선의 병렬 회로수 A는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팍권은 무조건 2가 되죠. 그 다음에 중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 A는 P와 같게 되는 거고요. 39번.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3번 단락 시험? 관계가 없죠. 40번. 동기전동기 중 안정도 증진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임피던스라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임피던스 전기 흐름을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좋아서 이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도를 향상시키자는 얘기는요. 임피던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작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작아야 안정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3번에서는 동기 임피던스를 증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정도를 올리고 싶은데 잘못된 얘기죠. 동기 임피던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소해야 되죠. 41번.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곡률 반지름 6배죠. 42번. 금속관 배선 공사를 할 때 금속관을 구부리는 데 사용하는 공구는 무엇입니까? 1번의 희키. 43번. 접지 저항 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접지 저항할 때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대지 저항. 대지 저항 값이 그래서 잘 안 나오는 자갈밭이나 이럴 때는 저감재를 사용하기도 하죠. 44번. 1종 및 2종 접지공사에서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체를 따라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몇 센티미터 이상 떼어 매설해야 되는가? 100cm. 그러니까 1m 이상 이격해서 매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5번. 금속관 공사에서 노가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에 사용하는 재료는 링 리듀서. 이것도 아마 전기 기능사에서 한 10번 정도 나왔을걸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46번. 애자 사용 배선 공사 시 사용할 수 없는 배선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1번 고무절연연선, 폴리에틸렌, 플리오르 수지 다 괜찮은데 인임용에는 우리가 애자 사용 공사 시 배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임용 비닐절연연선은 애자의 공사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47번. 전선의 재료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계적 강도 커야 되죠. 그 다음에 가열성이 풍부해야 되죠. 근데 고유 저항이 클 것? 이건 아니죠. 이거는 전선이 구비해야 될 조건과 완전히 상반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3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48번. 수변전 배전반에 설치된 고압 계기용 변성기 2차 측 전로의 접지공사는 3번 제3종 접지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자, 49번. 화재 시 소방대가 조명기구나 파괴용 기구, 배연기 등 소화 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 비상용 콘센트, 단상도 있고 삼상도 꽂을 수 있게 되는 거. 50번. 가공 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곡하 중에 대하여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지지물 안전율 얼마? 2.0 이상으로 해야 되죠. 51번. 전선의 접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접속 부분의 전기 저항을 20% 이상 증가되도록 한다? 아니죠. 증가되면 안 되죠. 그렇죠? 2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52번. 전주 외등 설치 시 백열전구 및 형광등의 조명기구를 전주에 부착하는 경우 부착한 점으로 돌출되는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내로 해야 되는가? 전주에서 너무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1m 이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53번.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 전격 전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전격 전류의 합계의 몇 배에 견디는 전선을 선정해야 되는가. 이 전선 선정 조건이 되게 되는데 50A가 넘느냐, 50A가 안 넘느냐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죠. 그렇죠? 50A가 안 넘게 되면 곱하기 1.25배. 그 다음에 50A가 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곱하기 1.1배를 하게 돼 있죠. 지금 문제에서는 초과했을 때를 물어보게 되는 거니까 곱하기 1.1배. 답은 2번이죠. 54번 전선 약호가 VV인 케이블의 종류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로 찾는 거예요. VV라고 하는 거. 비닐 절연. 또 V는요. 비닐 시스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55번 저압 2조의 전선을 설치 시 크로스 완금의 표준 길이는 2조 2개만 가는 거. 900mm. 56번 전등 1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하게 됩니까? 3로 스위치 몇 개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답은 3번이죠. 57번 수변전 설비 구성기기의 계기용 변압기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성하는 기기이다. 그렇죠. 답은 1번이죠. 58번 포개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하복례 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폭연성 분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그렇죠? 자, 이런데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합, 금, 캐 이런 것만 가능하게 되죠. 합, 금, 캐인 거. 답은 자 무슨 2, 3, 4를 보니까 CD가 들어가야 CD 안 돼요. CD 이런 거 안 되고 답은 1번 금속관 케이블, 금속관 MI 케이블, 개장된 케이블 이렇게만 가능하게 됩니다. 59번 22.9kV Y 가공전선의 굵기는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상이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22mm, 22스퀘어 이상이어야 됩니다. 60번 화약고의 배선공사 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고 인입구까지는 어떤 배선공사에 의해 시설해야 되는가? 어떤 배선공사? 케이블을 사용해서 어떻게? 땅 속으로 케이블을 사용해서 지중선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자, 우리가 최근 문제에서는 기능사 필기 합격자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는 평균 응시생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분석도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풀면서 왔던 것들, 자, 이런 문제들은 기본기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없습니다. 혹시 기능사 시험을 보시는데 내가 이상하게 한 32개, 한 31개, 33개 이렇게 해서 자꾸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혹시 공부 방법을 너무 관연도 위주로, 암기 위주로 하지는 않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카페라든지 다산에듀에 공개되어 있는 강의들을 보시면서 여러분께 깊이 있는 학습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는 희망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서 2015년도 2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